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부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6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떤 주제로 우리가 또 대화를 나눠야 되죠? 네, 오늘은 잇따른 경찰 음주운전 적발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경찰이 음주운전 걸리니까 좀 아이러니하네요. 단속하는 입장에서 걸리니까. 네, 그렇죠. 공무원들의 이제 품위와 관련되는 건데요, 보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경찰관들이 잇따라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서울 은평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이죠.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배모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앞선 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배경이는 1일 밤 11시경 서울 은평구 불감동에서 운전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예. 배경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음주 상태로 확인이 됐는데요. 피해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평경찰서 관계자는 조만간 피해자와 배경이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경찰청 소속 박모 경위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고 나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이것도 마찬가지 도로교통법 위반인데요. 송파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네. 박 경위는 앞선 2월 23일 새벽 1시 30분경 오모 씨의 차량을 몰고 가던 중에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박 씨는 오 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며 오 씨 역시 내가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공무원이니까 보호해주려다가 들통난 거네요? 네, 그게 오히려 더 화를 자초한 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박경희가 운전대를 잡았다는 택시 운전사의 증언이 나오면서 거짓말이 드러났고 또 경찰이 폐쇄로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박 씨였습니다. 경찰 그렇죠. 요즘은 뭐 CCTV 있어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 씨가 현직 경찰 관부 경위인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네. 경찰청 소속이던 박경희는 음주운전 적발 후 일선 경찰서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경찰서로 이제 대기 발령이 된 거죠. 네, 좋은 데서 나쁜 데로 갔다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됐다고 해야 되나요? 나쁜 데까지는 좀 그렇고, 그래서 박경희는 술에 취해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말했다고 해명했고요. 경찰은 오 씨를 범인 은닉 혐의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은 또 범인 도피 혐의로 오 씨도 불구속 입건했고요. 사고 당시에 박경희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3%, 오 씨는 0.144%로 두 사람 모두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많지를 했네. 어디서 이렇게 많이 먹었죠, 술을? 0.1이면은 지금 취소고 0.005% 이상이 운전 취소잖아요. 운전면허증 취소. 예. 아닌가요? 0.00. 예. 네, 근데 이제 정부가 0.03% 이하로 좀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는 그런. 이제 걸리는데, 그걸 뭐 시사하는 바가 있나요? 음주운전을 해야 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은데 공무원이고 또 경찰의 임무가 뭡니까, 대표님?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회 공공질서 유지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강제적인 명령권을 갖는 건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음주운전을 하시니까 그게 또 적발이 된 게 잇따라서 두 건이니까 서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서뿐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들도 음주 단속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많죠? 있죠. 네. 그게 또 이제 언론에 알려지지가 않아요. 경찰뿐만 아니라 이제 뭐 경찰이니까 단속회 입장에서 이제 그게 두드러져서 드러난 거지.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많은데, 일단 음주해서 적발이 되면, 일단 뭐라 해야 되나요? 어떤, 이제 공무원 입장이면 지휘고와 여부를 막론하고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징계 없이 나중에 이제 그런 게, 경찰 같은 경우 징계가 좀 있지만, 일반직 같은 경우는 이제 징계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진하는데 별 그닥 큰, 저기 없다 보니까, 비일비재하게 이제 다시 반복되고,
네. 것 같은데, 일단은 공무원들의 품위와 이제 연결된 거죠. 공무원은 이제 국민의 봉사자로서. 그렇죠. 이렇게 역할을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충실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게 도덕적인 지탄을 받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일부 경찰이 그런 거, 전투 경찰이 또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헌법 제7조는요,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에 관해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 7조를 가지고, 네. 뭐, 정치인들이나 시장님들이나 뭐 자치단체장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봉사에, 우리가 이제 봉사나 희생을 다 해야 된다, 우리는. 네네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뭐, 이렇게 쉬운 건 아니죠. 쉽지 않죠. 예. 네. 공무원이 일반 국민에게 허용되는 여러 가지 권리가 제한이 되고 또 그만큼 의무가 가해지고 그분들께서 이제 명령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권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반면에 그만큼의 의무도 이제 지워지는 거겠죠. 그렇죠. 장면님인데요. 네, 당연히 있어야지. 의무가 있어야지. 그러면 또 권리도 있잖아요. 공무원에 계신 분들. 그렇죠. 네. 거기에 합당한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강제하거나 뭐 이런 거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공무원의 이런 그 품위나 의무 이런 거 특히 저는 이제 뭐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게 공무원의 이제 거짓말이잖아요. 일종의. 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근데 제가 그렇죠. 비일비재하게 뭐 이 기자 듣기지만 좀 공무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공무원 집단이 거짓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 그건 암암리에 예. 교묘하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네.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들키면서도 왜냐하면 서류가 다 있고 녹취도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니라고 대놓고 이제 앞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취재해서 증거를 다 들어갈 건데 그때는 꼭 아무렇지도 않게 미안하다고. 그랬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랬네. 근데 이제 기자 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얘기가 공무원들이면 이제 굉장히 도덕적으로 도덕성이 있을 것이고 거짓말을 안 할 것이다. 그런 약간 막연한 신뢰가 있는데 기자 1, 2년 하다 보면 공무원 말을 믿으면 안 되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누가 후배 기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게 또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 지난해에는요, 대표님,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근무 중에 성매매한 그런 경찰관들이 잇따라 이제 적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그건 참 큰일이네요, 큰일. 서울 서부경찰서가 밝힌 사안인데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최모경이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검거가 됐는데요. 네, 2017년 5월 29일 오후 4시쯤에 채팅 앱을 통해서 만난 17세 A양에게 20만 원을 주고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었고요. 아이고 이런. 그 어떻게 적발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그 성매매를 하고 나서 주택 밖으로 나오는 도중에 잠복 중이던 경찰이 붙잡혔습니다. 아유, 완전 뭐 현행범으로 걸려서 뭐. 예, 그때 마침 이제 서울 서부서 생활질서계가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걸린 사람이 경찰 간부였던 것이고요. 네. 또 이제 최경희가 근무 도중에 병원에 간다면서 외출을 했는데 이제 그 병원에 안 가고 이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또 2017년 4월에도 술을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하고 또 채팅 앱을 통해서 성매매를 한 서울청 소속의 경찰이 적발이 됐습니다. 아이고, 경찰이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또 5월에는 동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또 채팅 앱에서 이렇게 여고생을 만나서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짓말 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 누가 이제 그 관련된 법을 입법했다고 했는데 통과는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 되겠지만 정치인들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자기들이 자기 목줄을 뭐 방울을 나는 일을 하진 않잖아요.
어렵죠. 보면. 근데 네. 공직자의 거짓말 방지법 내지 거짓말 처벌법 이게 네.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현행범으로 잡혔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나중에 뭐 이렇게 이해관계 얽힌 거에 관련해서 거짓말을 공무원이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 죽고 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운명이 걸렸는데. 그렇죠. 펜땡을 갖고 자주유지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자치단체나 관공서하고 계약을 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공무원이 이 사람의 기분이 나빠. 그래서 무슨 온갖 가진 이유를 다 대서 안 해주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뭐 안 해준다고 버티면 못 해주는 거예요. 이건 시장의 명령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죠. 예, 네. 그만큼 공무원 개인 한 명이 국가나 개인한테 미치는 파급이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 이거를 공무원들이 좀 알아알고 예. 그리고 그 말 한마디 쉽게 거짓말 한마디 뭐 이런 거 뭐 하면 어때? 아니면 됐지. 뭐 밝혀져서 좋을 게 뭐 있어. 이런 아니란 생각에 그냥 아닌 그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런 국민과 시민한테 생활에 그렇죠. 얼마나 큰 치명적인 위해와 타격이 온다는 거를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가족들이 공무원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 국회의원님이 그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입법기관으로 여겨지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람 한 명이지만 그분들이 입법기관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처럼 공무원도 마찬가지. 공무원 구급이건 몇 급이건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 공무기관? 이런 기관으로 이렇게 좀 여겨지는 것도 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되게 공적인 일을 하시고 또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좀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오늘은 뭐 주제가 너무 간단해서 그런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여기까지 뭐 할까요? 여지가 네. 없네요. 뭐 얘기 나올 게. 일단 네. 정리하면 거짓말 방지법 그리고 네. 공무원의 그런 양심이나 품이나 품행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거나 아니면 그 공무원을 각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 예, 네, 그리고 국민들, 네. 예. 아, 그리고 이제 시민들을 좀 징계하고 명령하는 입장이시니까 조금 더 솔선수범해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예. 물론 이제 극소수분들이 이러신 거지만요. 예, 이영주 기자가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네. 요즘 이영주 기자가 이 공무원들한테 맺힌 게 맞나 봐요. 아, 아닙니다.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스럽고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렵죠. 사실은 공무원들이. 시험 몇백 대 1 통과했었는데 엘리트들인데. 그럼요. 최고 엘리트. 요즘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참 엘리트다워요. 말하는 거나. 맞아요. 생활해보면. 네. 뭐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깔끔하게 규정도 잘 알고 있고. 네. 제가 보기에는 한 20, 30년 하신 분들이 하다 보면 좀 뭔가가 좀 그쵸? 클리어하지가 않다는 그런 거 느껴져요. 고인물은 썩죠.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네, 지금까지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